네, 미국 뉴욕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은 북한과의 70년 적대 관계 종식과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체제를 구축한다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나아가 문 대통령은 3차 북미 회담이 열리면 한반도의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질 거라는 기대감도 밝혔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국가정보원은 오늘 오전 국회 정보위에서 2, 3주 안에 북미 실무 협상이 재개될 가능성이 크고 여기서 합의가 도출되면 연내에도 3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정치와 호장용 제9차 한미 정상회담 내용과 이를 통해 본 한반도 정세 이슈로 시작합니다. 김민전 경희대 교수,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자, 한미 두 정상 판문점 회동 후에 약 석 달 만에 만난 건데요. 영상을 보시면요. 자, 문 대통령 표정이 꽤 밝습니다. 여기는 뉴욕의 인터컨티넨탈 바클레이 호텔 문 대통령의 숙소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직접 찾아왔다고 합니다. 두 정상의 회담에 앞서서 모두 발언을 했는데 먼저 문 대통령의 발언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조만간 제3차 북미 정상회담을 준비하기 위한 북미 간의 실무 협상이 열리리라고 기대를 합니다. 제3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려면 아마도 한반도의 비핵화의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지는 바로 세계사회주의 대해주는 업계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 비핵화 실무 협상과 이에 따른 3차 북미 회담에 대한 기대감 표시했는데 역시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가장 중요한 의제는 역시 북한 비핵화라고 봐야겠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김정은 위원장도 올해 말까지가 데드라인이다라고 맞습니다. 해서 타임을 설정한 바가 있고요. 네. 또 트럼프 대통령 역시도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선거전에 돌입한다는 것을 보면은 네. 사실상 올해 말까지가 북미 간에 있어서의 정상회담이 다시 열린다라고 한다면 열릴 수 있는 시간이 아니겠는가. 네. 그런 면에서 시간이 많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하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아침에 회동 이후에 국정원 발로 나온 뉴스는 2, 3주 이내에 실무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연말에까지는 제3차 북미 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어디까지나 뭐 가능성이라고 얘기를 지금 수준에서는 할 수 있을 것이고요. 아직 미국 언론에서는 이에 대해서 구체적인 얘기들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우리 정부가 상당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희망적인 부분도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지금 미국 뉴스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 얘기는 지난 3년간의 미국에 있어서 가장 좋았던 일은 트럼프 대통령 말입니다. 가장 좋았던 일은 내가 김정은 위원장과 사이좋게 지냈다는 일이다. 그게 가장 좋았던 일이다. 네, 그 얘기를 하고 나서 지금 미국 조의하에 상당히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또 트럼프 대통령이 또 이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한 얘기 가운데에는 노벨위원회가 공정하게만 상을 준다면 바로 나에게 줄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게 지금 기사화가 되고 있는데요. 그러나 뭐 전반적으로 북미 간에 있어서 시간이 많지 않다는 점을 생각해 본다면 적어도 실무 접촉은 뭐 이룰 가능성이 상당히 있지 않을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으면 광을 내기 위해서라도 회담은 이루어지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네, 그러나 또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우선순위를 본다라고 한다면요. 가장 좋은 것이라고 한다면 정말 역사적인 업적을 낼 수 있도록 북한이 비핵화에 동의를 하고 그리고 본인이 선거에 들어간다라고 한다면 이것이 굉장히 큰 업적으로 차지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텐데요. 근데 그에 대해서 미국 조야가 받아들일 수 없는 대가를 지불한다라고 하면은 그것이 본인의 업적으로 갈 가능성은 적다 이렇게 볼 수 있을 오히려 겁니다. 역풍이 불 수도 그렇습니다. 있는 우리가 하노이 회담 이후에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나고 난 이후에 미국 조야에서 오히려 박수를 친 것을 보면은 그것도 상당한 위험성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이고요. 그럼 가장 안전한 것은 무엇인가? 아마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상황 관리다. 북한의 도발에서 북한이 기분 나쁘게 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어떤 위험성이 있는 행동을 하지도 않고 그러면서 북한이 핵실험이나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하지 않도록 하는 상황 관리가 지금 현재로서는 우선순위가 좀 있는 것이 사실 그동안 아니냐. 미국이 뭐 민주당 정부건 공화당 정부건 그쪽으로 좀 목표를 잡고 북한을 관리해 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자, 한미 정상 이번에 70년 적대를 종식하고 북한에 대해서 무력 행사를 하지 않는다는 기존 약속을 재확인했는데 비핵화나 체제 안전 보장 이런 관련 언급은 좀 없었다고 하고요. 제재가 유지돼야 한다는 얘기는 나눴나 봅니다. 사실 북한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가장 관심 있게 볼 텐데 이번에는 트럼프 대통령 얘기 잠시 들어보죠. I have a good relationship with Kim Jong-un, and we ain't not considering actions at all. So we'll see what happens. Maybe we'll be able to make a deal, maybe not. 네. 자, 북한이 요구를 했고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도 언급을 했습니다. 북한 비핵화의 새로운 접근법, 해법, 방법론 궁금했었는데 오늘 청와대 발표 보면 이 부분에서는 거론이 안 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그래서 일단 발표 액면을 보면 이 문제는 일체 거론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트럼프 대통령과 이제 모두 발언이 있는 걸 보면 지금 대북 제재는 해제하지 않겠다는 것이고요. 또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문제는 일체 거론되지 않았다. 이런 걸로 보면 일단 회담 결과만으로 놓고 보면 북한이 과연 만족할까라는 데 대한 이제 좀 의구심이 들고요. 또 하나는 사실 이번에 볼튼 보좌관을 경질하면서 지금 나온 이야기가 이제 리비아식 방식이 아니라 예를 들어 핵 폐기 후 보상 이런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제 새로운 방법이다라고 해서 부분적인 어떤 핵 폐기와 함께 또 부분 제재, 해제 뭐 이런 것들이 거론되지 않습니까? 접근법. 그렇죠. 단계적 접근법이 거론됐었는데 실제로 이 문제가 논의가 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과연 내용이 없어서 논의가 되지 않았는지 아니면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이 안을 갖고 있으면서 우리한테는 이야기를 해주지 않았는지 이 부분이 좀 초점인 것 같아요. 만약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동안 어떤 중재자, 촉진자 역할을 했다고 한다면 충분히 우리한테 어떤 면에서 보면 사전에 설명해 줄 만한 것인데 만약에 이 설명이 없었다고 한다면 우리만 빼놓고 얘기를 한다. 일단 이거는 우리가 북한하고 이야기하겠다. 당신들하고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 이런 식이라면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의 어떤 위상 자체가 굉장히 좀 약해진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또 만약에 이 새로운 접근법이 기존에 어떤 북한이 주장했던 것에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한다면 지금 실무회담이 곧 열린다고 국정원도 이야기하고 했지만 과연 열릴 것인가에 대한 의문들. 지금 일단 오늘 국정원 발표해 보면 일단 북중회담, 즉 김정은 위원장의 중국 방문이 곧 예정이 돼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항상 북미 회담을 하기 전에 중국을 방문했던 전례를 비춰보면 뭔가 이루어지길 같긴 한데 지금 오늘 결과로만 놓고 보면 과연 북한이 지금 변화되지 않는 상황. 지금 사실은 이 결과만 놓고 보면 기존 상황과 큰 변화가 없는 것 같거든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과연 실무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조금의 회의는 있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한미 두 정상 간에는 그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 지금 국정원이 분석하듯이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2, 3주 내에 실무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크다라고 한다면 그 얘기는 북미 간에는 그 방법론, 새로운 방법론에 대한 얘기도 충분히 오가지 않았겠는가 이런 예상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우리 정보원도 그걸 좀 파악하고 있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엇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지금 현재 드러난 것은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이고요. 오늘 그 한미 정상회담에서 기자회견 가운데서 17개의 질문이 있었는데요. 그중에 2개의 질문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흐리게 대답을 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바로 이 새로운 계산법과 관련된 것인데요. 기존의 미국의 입장이라고 한다면 비핵화가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제재를 해제한다라고 하는 것인데, 선비핵화, 네, 그렇습니다. 먼저 제재를 해제할 가능성이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이 있었는데요. 이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 잘못 알아들은 것인지 아니면 잘못 알아들은 척한 것인지 그것은 알 수 없습니다만은 군사 행동은 없을 것이다라고 하는 대답으로 그냥 끝을 내어서 그 부분에 대한 대답이 굉장히 흐려졌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이고요. 두 번째 조금 이상했던 질문은 바로 기자들이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 단거리 미사일이 한국에는 상당히 문제가 되는 거 아니냐 이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느냐 라는 질문을 했는데 이 질문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답변이 있기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질문을 받아서 먼저 답변을 하고 회견을 끝냈다라고 지금 전해지고 있지요. 그러면서 단거리 미사일은 어느 나라나 실험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기존의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을 유지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본다라고 하면은 한편에 있어서는 제재 해제는 비핵화가 있기 이전에는 없다라고 하는 걸 명백하게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새로운 계산법으로 좀 접근하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가능하고요. 또 다른 한편에 있어서는 이것은 그냥 북한을 무마하기 위한 것이고 실제로 미국의 입장이 바뀐 것은 없다. 이런 해석도 동시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쪽인지는 사실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쉽게 얘기를 꺼낼 수 있는 부분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으로서요. 이게 어쨌든 북한 정상과의 회담을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얘기는 뭐 조금 더 두고 봐야 되겠군요. 네. 자, 계속해서 국정원 보고를 보면은 이 얘기가 있습니다. 11월에 김정은 위원장의 남한 답방 얘기가 나오는데 이 뭐 답방이라고 표현을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부산에서 11월 달에 한 아세안 특별 정상회담이 정상회의가 있습니다. 여기에 김정은 위원장이 참석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아마 이 조짐들은 조금씩 있어 왔어요. 지난 추석 연휴 때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여기에 어떤 불시에 방문해서 회담 진행 상황들에 대한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왜 대통령이 특별히 휴일 중에 이렇게 내려가서 했을까에 대한 이제 의문이 있었거든요. 네. 이제 그런 측면과 함께 아마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번 남북 정상회담 합의했듯이 빠른 시간 내에 내가 서울 뭐 답방을 하겠다 이런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네. 아마 이제 그런 것들 그 뒤에 분위기가 많이 바뀌긴 네, 했습니다. 많이 바뀌었죠. 그리고 어떤 면에서 보면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 보면 뭔가 어떤 전국을 전환하기 위해서는 결국 이제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밖에 없지 않는가라는 또 어떤 현실적 절박감 뭐 이런 것들이 겹쳐서 지금 예견을 하고 있는데 근데 문제는 이게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과연 국내 여론이 북한의 비핵화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상황, 진전이 되지 않은 상황, 특히 북미 간의 협상이 진전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일회적인 방문이 얼마나 환영받을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 솔직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물론 우리 대통령이 북한 가는 거하고 김정은 위원장이 또 남한을 오는 거하고는 좀 정책 의미가 다르죠. 그만큼 지금 북한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핵 문제에 대한 어느 정도의 해결의 가닥이 좀 나온 상태에서 해야지만이 국민들의 어떤 환영의 박수를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단지 그냥 회의에 참석한다고 해서 역사적 의미로 한다고 해서 뭐 우리 대통령도 지난 1년 전에 9.19 합의 이후에 백두산 가서 김정은 위원장과 손을 맞잡았습니다만은 또 그러한 모습이 연출된다 하더라도 어떤 면에서 과연 그러면 실질적인 효과가 뭐가 있겠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좀 계산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보면 지금 아마 국정원에서는 이런 전망을 했지만 실제 이것은 북미 회담과 좀 연동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 회담이 어느 정도 성과가 있어야지만이 실제로 아마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도 실제로 좀 예상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비핵화 이슈 관련해서는 이 정도로 하고요. 이번 정상회담에 이것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크게 이번 오늘 정상회담의 내용을 좀 세 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가 이제 북한 비핵화 문제였고 두 번째는 한미 동맹 강화, 그죠? 한미 동맹 뭐 바꿔 말하면 한미 동맹의 균열을 좀 복원시키는 그런 부분일 것 같고 세 번째는 방위비 분담금 얘기인 것 같습니다. 자.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또 다른 이슈, 한미 동맹 이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문 대통령은 허심탄회한 대화와 함께 경제 협력 강조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미국의 그 LNG 가스에 대한 한국의 수입을 추가하는 그런 결정이 이루어지고 또한 한국의 자동차업체와 미국의 자율주행 기업 간의 합작 투자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 모두가 한미 동맹을 더욱 든든하게 발전시키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네, 이게 소리를 잡는 마이크 상태가 별로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좀 울리는 느낌이고 뭐 문 대통령이 마이크를 차고 얘기를 한 건 아니니까요. 트럼프 대통령은 오랜 우정 또 진전을 강조했습니다. 균열론 불식시켰다 이렇게 볼 수 있을 텐데 회담이 끝난 뒤에 백악관이 한미 동맹을 린치핀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게 뭐 견고하다는 뜻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렇죠. 우리가 보통 이제 린치핀이라고 하면 이렇게 수레바퀴에 끼는 하나 이제 그 같이 바퀴 빠지지 말라고 하는 그건데 사실 린치핀이 없으면 수레바퀴가 가지가 않죠. 사실 이 린치핀이라는 의미는 지난 2010년도 이전에는 사실 미일 관계에 주로 많이 사용을 했었습니다. 이게 외교 용어로 많이 쓰이는군요. 그다음에 오바마 정부가 들어서서 사실은 린치핀이라는 이야기를 한미 동맹에서 린치핀, 그다음에 이제 미일 관계는 코너스톤 이런 의미로 이제 사용해 왔거든요. 주춧돌 같은 건가요? 그렇죠. 네. 주춧돌은 4개가 있어야 건물이 서는데 린치핀은 하나가 없어도 되기 때문에 그만큼 한미 동맹이 중요하다는 의미로 써왔고 네. 근데 이 용어는 사실은 오바마 정부에 써왔기 때문에 트럼프 정부는 이 단어를 쓰기를 싫어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썼네요. 오바마 정부 입장에서는 그 트럼프 정부에서는 이 이야기를 안 썼는데 상당히 이번 회담에서 이제 눈에 띄는 것은 바로 이 용어를 다시 쓰기 시작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또 좀 전에 보셨습니다마는 문재인 대통령이 두 가지 선물을 들고 왔습니다. 첫 번째는 현대자동차가 2조 4천억을 들여서 무인차를 이제 그 투자를 하겠다는 것이고요.
또 한국가스공사가 지금 셰일가스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좀 수입을 확대하겠다. 미국 그거 처치하지 못해서 지금 만달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이제 경제적 약속을 했고 또 하나는 이제 앞으로 우리가 3년 동안 수입할 무기에 대한 것들을 계획들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를 했어요. 네, 역시 그냥 장사꾼. 뭐 트럼프는 뭐 뭔가 대가가 없으면 이야기를 안 하잖아요. 이제 그런 어떤 선물을 일단 준비를 해간 거죠. 이제 그런 차원이다 보니까 아마 백악관도 린치핀이라는 단어로서 어떤 뭐 대가를 치른 것 같은데 어쨌거나 그동안 어떤 좀 껄끄러웠던 사실 그 김연종 그 2차장 같은 경우는 네. 우리가 동맹보다 국익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해서 상당히 어떤 동맹 관계에 균열이 있지 않는가라는 이제 의미가 있었거든요. 아마 이번에는 이런 것들을 좀 불식시키기 위해서 네. 이런 경제적 선물과 함께 린치핀이라는 또 선물을 받았지 않는가 뭐 그런 예상을 해보는데 서로 이거는 이제 주고받았다라고 이건 봐야 앞으로 이제 방위비 협상 등등을 통해서 네. 좀 증명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미 방위비 협상이 다시 이제 또 얘기가 되는데 오늘부터 마침 서울에서 이 협상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한미 정상도 이 얘기를 나눴는데 자, 문 대통령은 합리적 수준의 공평한 분담을 강조했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가 군사 장비 시장의 큰 손이다 이렇게 축켜 세웠습니다. 역시 뭐 팔아먹겠다는 의지가 강하게 보였는데 자, 김 교수님 지금 방위비 협상의 핵심 이슈 액수입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뭐 6조까지 얘기를 한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어떻게 방어를 해야겠느냐 이게 가장 큰 숙제가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볼튼 보좌관이 해임되기 이전에 한국을 방문해서도 바로 6조라고 하는 아주 놀라운 보따리를 풀어서 우리 모두를 놀라게 했는데요. 사실 오늘 정상회담이 트럼프 대통령이나 문재인 대통령이 매우 화기애애 보였다라고 하는 것은 뭐 양쪽이 다 한미 동맹이 굳건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줘야 할 정치적인 이유가 굉장히 강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맞습니다. 있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역시도 그동안에 본인이 가장 많이 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동맹이 아닌 나라보다 우리를 더 이용해 먹는다. 이런 얘기들을 그동안에 굉장히 많이 해왔고요. 이것에 대한 조의하에 반발도 매우 컸습니다. 동맹이 없이 미국은 결코 강할 수 없다. 이런 주장들이 전임 국방장관을 비롯해서 야당 쪽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왔던 것이 사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동맹이 강하다. 동맹의 관계가 좋다라고 하는 것을 정치적으로 트럼프 대통령도 보여줘야 할 필요성이 있는 상황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장사꾼의 본능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숨기기가 어려운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지금 현재 중요한 것은 이 방위비 협상에서 과연 6조 원을 미국이 계속해서 주장할 것인가라고 너무 심해요. 하는 지금 것이고 올해만 해도 1조 좀 넘은 그렇습니다. 거거든요. 1조에 6배나 되는 것을 더욱이나 환율 때문에 그런 면도 있습니다만은 6배나 되는 것을 요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상식적이지 못하고요. 미국의 의원들 가운데에서도 그렇게 비상식적인 요구를 동맹에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우리의 입장이 그렇게 불리하지만은 않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하나 관심을 모았던 게 이번에 아무래도 그 지소미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이 부분 이제 우리가 연장을 하지 않기로 한 것에 대해서 미국이 좀 불편해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이 있었거든요. 두 정상이 만나서 얘기도 할 거라고 생각을 예상은 했었는데 그 얘기 안 나왔다고 그러죠? 네, 일단 이 이야기는 공식 언급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일각에서는 미국이 한미일 정상회담을 추진한 거 아닌가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건 모르겠습니다.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직 이 유엔 총회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중간에도 뭐 성사는 될 수는 가능성은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어떤 면에서 이 주제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가 좀 껄끄러운 주제죠. 우리가 지금 지소미아를 먼저 파기를 했기 때문에 미국이 꺼내면 우리가 불편합니다. 미국에서 뭔가 어떤 불쾌한 심정들을 표현한다면 상당히 우리가 외교적으로도 어려움에 처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이 부분은 좀 사전에 조율이 된 게 아닌가. 여러 가지 어떤 이번에는 집중해서 북미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에 좀 집중하자 한미 관계에. 그래서 사실 한일 문제는 좀 공식적으로 언급하지 말자라고 아마 사전에 아마 합의가 됐을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사실은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이 만약에 이 주제가 나오면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보면 원칙적인 대응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미국과의 조금 어떤 껄끄러운 어떤 관계가 형성될 수밖에 없고 또 어떤 면에서 일본과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서로 불편한 주제일 겁니다. 기껏 앞에서 한미 동맹 강화 얘기를 해놨는데 또 지소미아 얘기 나오면 서로 안 맞는 거죠, 그죠? 아마 그래서 아마 이 이야기는 좀 언급하지 않고 추후에 아마 실무선에서 다시 이 문제를 협의하지 않을까. 아니면 또 이번 유엔 총회 기간 동안 뭔가 어떤 극적인 좀 반전도 있을 수 있는 가능성도 저는 엿보고 있습니다. 네, 한미 정상회담 얘기는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요. 국내 정치권 소식 좀 알아보겠습니다.